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새누리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창당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복원에 가까운 느낌을 받습니다. 구 새누리당을 장악한 이 지도부가 여러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당명과 또 당의 성향까지 바꿔버린 데 대한 그런 창당이기 때문입니다. 참석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죠. 5,200여 석이 그 전좌석이라고 하는데 복도도 꽉 찼고 심지어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그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광판을 통해서 행사 진행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다수의 그 국민들께서 보수 신당이 출연하기를 염원하셨던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황을 이뤄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참석하셔서 많은 그 새 당의 출연에 박수를 보내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황리에 이 창당식이 진행이 됐는데 이 신당에 대해서 기성 언론뿐만이 아니라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까지 아주 냉담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소위 그 주류라는 언론들이 이 새누리당 창당에 시큰둥한 것은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이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앞장섰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조작도 불사했던 집단이고 지금도 이들은 진성 보수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획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수의 복원을 꾀하는 새누리당의 출연이 반가울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 보수를 자처하는 그 국민들이 이 신당의 출연에 대해서 대단히 냉담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왜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돌아가는 대선 판을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강세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칩니다. 선거라는 것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늘 그렇듯이. 여러 정황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3자 대결을 했을 때 여기서 이길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새누리당 이 창당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점을 많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을 막기 위해서는 안철수나 홍준표 중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한 사람을 찍어야 된다. 밀어야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을 이 시점에 만들어가지고 대선 후보를 내서 보수표를 갈라먹으려 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그분들의 또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연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말입니다. 이 가장 많이 보수 세력들이 비판해 온 게 누굽니까? 바로 이 박지원 세력 아니었습니까? 이 안철수는 곧 이 박지원 세력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들 중에 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보수 신당을 만들어서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은
보수표를 분산시켜서 결국 문재인을 당선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보수 진영의 역적짓을 하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죠. 이분의 그 이념, 이 사고 방식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노무현 정권 시절에 벌어진 그 숱한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당시 실세였던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보수 진영의 우려는 대단히 깊습니다.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직후에 남북 고위 당국자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합의 사항을 보면은 북한의 해주 항구를 200만 평 규모의 초현대식 군사 무역항으로 개발해 주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서해 바다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NLL을 무력화시키는, 없애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선박들이 이곳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하겠다. 말로는 남북한 선박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겠다. 그 얘기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모든 선박이 고기 잡는 배까지도 북한 해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전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합의를 했던 거. 그 당시에 문재인 현 후보는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총괄한 책임자였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북한 인권법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후보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금 북한은 아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아마 목 빼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아마 이 문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종북 세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이 보수 성향 시민들의 눈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문재인을 당선시킬 바에는 차라리 안철수를 밀자, 우리가 차악을 선택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 뭐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겪으신 분인 만큼 이 투표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아마 꿰뚫어 보고 이런 말을 던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그 보수 성향 시민들의 어찌됐든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런 그 생각들이 지금 먹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만으로 새누리당 창당을 냉담하게 보고 비판하는 그런 태도는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창당식에 자유한국당의 조원진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죠. 그래서 축사를 했습니다. 뭐 축하차 온 것이니까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제가 속한 정당이
우리 애국 세력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거리로 나온 인구만 500만, 뜻을 같이 한 사람이 1000만인데 우리 우파는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여러분과 한국당의 뿌리는 같지만 요즘 하는 행태는 다르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를 배신했던 이 배신자 세력과 합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조원진 의원이 비록 몸은 자유한국당에 담고 있지만 마음은 태극기 시민들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야말로 큰 목소리로 비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누리당 창당 배경을 논하려면은 불가피하게 자유한국당의 상황과 또 바른정당의 배신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저들의 만행은 대한민국 애국 세력에 대한 배신이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였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새누리당이 창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정우택, 임명진 이 비대위 체제 직전에 말하자면 전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구 새누리당 지도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니까 정말 애끓는 호소로 탄핵 반대를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조원진 의원의 얘기가 저는 생생합니다. 그때 우리 새누리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러니 탄핵소추만은 말하다오.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이 두 분이 주축이 된 이 비박, 말하자면 탄핵 주도 세력, 끝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에 앞장섰죠. 그들에게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이 반영구적인 권력의 확보,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께서도 많이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분들이 늘상 외치던 게 개헌이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좌파 세력이나 국민의당 박지원 세력하고도 필히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는 이 진짜 보수 세력이 방해가 된다라는 그들의 그 생각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헌하고자 해서 거기에 방해되는 가장 큰 방해라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서 끌어내리고 지지하는 보수 세력을 같이 말살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저는 바른정당 세력이 탄핵에 앞장선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는 이 엄청난 역모에 대한
이 역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의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간 해온 일로 미루어 보면은 김무성, 유승민 의원은 정말 보수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김무성, 유승민과 그 주변 세력들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야당 못지않게 정권을 흔들어대고 각종 정책을 상당수 비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모처럼 해보려고 하는 그 많은 정책들은 번번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급기야 작년에 있었던 총선까지 말아먹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작년 총선 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한구의 경선 룰은 못 받는다. 경선 룰이든가요. 하여튼 그 공천 룰이죠. 예, 공천 룰은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했었죠. 선거에 지더라도 이 말을 이분은 그러니까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을 이분은 곧잘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대표로서 할 소리입니까? 그런 표현은 이번 선거에서 나를 따르는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이 가득 차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새누리당 내에 소위 친박 세력이 가득 차면 내게는 기회가 없다.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내에 자꾸 헷갈리실까 봐 이 구새누리당 내에 탄핵 주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끝낼 경우에는 자신들에게는 이 권력을 잡을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일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이 이제 실패한 정권으로 남게 되면은 박근혜 세력에서 대권 후보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대체로 성공한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으니까요. 그런 우려를 했겠죠. 이들이 그 생각이 속마음이 어땠든 간에 어쨌든 그들은 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니까 바로 여기에 호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그간의 그들의 꿍꿍이가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좌파적 야당하고 손을 잡고서 자기 당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 총선 때 구새누리당이 참패한 이유가 정말 조중동에서 그렇게 보도했던 것처럼 친박 때문이었다면 작년 여름에 총선 이후 바로 열렸던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원들은 바보입니까? 작년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친박 지도부가 탄생했던 것은 총선의 책임을 바로 이 당원들이 비박 세력에게 물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조원진 의원도 그때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정당 세력, 당시 비박계는 당내에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그래서 선출한 당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시비였습니다. 이걸 완전히
조중동하고 짜고 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또 언론이 맞장구를 치고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바른정당 세력은 대통령을 아예 탄핵하는 데 적극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조원진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면 바로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고 강력히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처음부터. 구새누리당 지도부도 같은 말을 하면서 이 탄핵 조짐을 보이는 그 당내 의원들을 만류했습니다.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도부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그래 당권도 다 줄 테니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탄핵만은 말아달라. 이런 뜻이죠. 당시 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당권을 비박계에 바로 넘기더라도 대통령 탄핵을 막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박계 이 개헌 세력, 다시 말해서 야권과 힘을 합쳐서 개헌을 모사했던 세력은 그런 그 같은 당에 말하자면 동지 아닙니까? 그 동지들의 그리고 그 모든 많은 그 대다수 당원이 선출한 지도부의 이야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당 대통령이 좌파들에게 능멸과 수모를 당하든 말든 근거도 없는데도 따져 묻지도 않고 정권이 좌파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오직 개헌, 내각제 이것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근데 그 이후가 더 가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야에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각에서 그 와중에 친박 물러나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좌파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잡겠다고 난리고 이런 자들과 당내 중진을 비롯한 비박계들이 손잡겠다고 나섰는데 그걸 막겠다는 친박을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물러나라고 떠든 겁니다. 뭐 이 얘기는 저는 박사모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보수 시민의 시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중동과 바른정당 세력과 또 일부 보수 시민단체까지 탄핵 정국에서 친박 물러나라고 하는 바람에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이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도부가 결국 다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우택, 임명진 지도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정우택, 임명진 체제는 새누리라는 당명도 버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부당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싸운 게 아니라 당에서 박근혜 그 색채를 빼는데 골몰한 것입니다. 조중동이 친박으로 지목했던 그런 인사들 제명한다는 게 거론이 됐고 또 당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동시에 친박 우호 조직이 점차 다 붕괴됩니다. 이 정우택 임명진 체제는 또 황교안이 입당을 해서 대선에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 지적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만일 작년 탄핵 전국때 제야 보수 진영에서 힘을 모아서 박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우군이 되어 주었더라면 설령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었다 하더라도 정우택, 임명진 그 지도부가 탄생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우택, 임명진 지도부가 아닌 말하자면 조원진 지도부였었다면 대선 후보 경선 룰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다면 누가 과연 대선 후보가 됐을까? 아니 그 이전에 황교안 대행이 입당을 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풀이합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행이 만약 입당을 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홍 후보는 바로 바른정당과 손잡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보궐선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후보가 됐을까요?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로 그야말로 어부지리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 아닙니까? 이 조원진 의원 등 구새누리당의 그 지도부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었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이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좌파 정권을 막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그입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이 지경을 만든 장 본인들과 손잡고서 좌파 정권을 막겠다? 저는 이건 국민 조롱이고 국민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시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이 좌파 세력과 손잡은 자들에 의해서 탄핵된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마다하지 않고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곧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좌경화를 막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모자라서 구속되었고 이어서 홍준표의 바른정당과의 연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유한국당 당원 다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보수 국민들의 생각과도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바른정당 세력 또 이들과 이심 전심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이 이 자유한국당을 장악하고 당원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그런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태극기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좌파 정권이 들어설 위기를 초래한 장 본인들과 합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야 합니까? 전 이 새누리당 창당을 비판하는 보수 우파 여러분들에게도 또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새로운 창당을 비판한 만큼 홍준표 후보의 언행을 비판해 보셨습니까? 정우택, 임명진 지도부를 비판해 보셨습니까? 바른정당 세력을 냉혹하게 비판하셨습니까? 새누리당 창당을 비판하는 이 보수 인사분들 혹시 친박 지도부 물러가라 주장했던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정우택, 임명진 지도부가 들어서게 만든 분들 아니십니까? 말만 보수고 아무런 원칙도 확고한 가치관도 없는 보수의 정체성이 모호한 분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새누리당 창당이 문재인 후보를 돕는 것이라 비난하기 전에 비박계의 우호적이고 친박을 비난했던 그 행동이 결국 지금 좌파 정권 탄생의 위기를 만든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결국 탄핵의 원흉들, 그러니까 야당 좌파 세력보다 더 나쁜 배신 세력을 도왔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물론 이 창당한 새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고 그래서 표가 갈라져서 문재인 씨가 당선될까 이거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는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우려는 새누리당 창당으로 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정치인 하나 없이 순수한 국민들이 출범시킨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시민 주도 정당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이 새누리당 창당 세력은 현재의 상황을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얄팍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적골이 됐고 보수 진영이 이렇게 절단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애국 보수 국민들 지금 더 이상 그 꼴은 못 보겠다 해서 나온 게 그게 새누리당 창당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새누리당 창당을 비판하는 보수 인사들은 자꾸만 이 새누리당이 보수를 분열시켜서 이 좌파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창당한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이 막상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때는 누구를 찍을지 아무도 모를 일 아닙니까?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안철수를 찍을지 누구를 찍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째서 이 바른정당과 손잡겠다고 한 그런 사람보다 새누리당 쪽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새누리 창당을 비판하는 만큼 탄핵 세력, 바른정당 세력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창당한 새누리당이 배출한 대선 후보가 의외로 지지율이 높아서 대선이 사자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좀 낮은 얘기긴 하지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 이렇게 사자구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보수 우파 지도자들이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설사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막판에
좌파 정권을 막을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아직은 단정하기가 이르고 비판부터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새누리당 창당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배출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정당이 지금 이 좌파 정권 탄생을 도울 거다. 섣불리 장담할 시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좌파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당과 지지자를 배반하고 탄압에 앞장선 바로 그 세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좌파 정권 탄생의 주역은 바른정당을 비롯한 지금도 이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탄핵 찬성 세력입니다. 그들이 무리하게 탄핵에 동조함으로써 좌파 정권 탄생이 확실하게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결기가 없다 이런 그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낮은 지지율이라 일찌감치 승리를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결국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연대해서 개헌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뭐 그 속내는 알 수 없어서 궁금할 뿐입니다. 지금 이 태극기 시민들은 2판 4판인 심정입니다. 겨우내 눈보라 맞으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 어느 언론도 심지어 자유한국당도 자기들의 고정 지지 세력이었던 이 태극기 국민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파면 구속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탄핵파들하고 손잡겠다고 하질 않나. 박근혜를 잊자고 하질 않나. 광주에 가서는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한마디로 정체성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전략적인 것이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쪽 표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지금은 집토끼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태극기 국민들의 시각으로는 사실상 정권이 이미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은 것 아닙니까? 이미 정권이 뭐 넘어갈 것 같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뜻을 알고 그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할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이 창당이 된 것이고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저는 역사적으로 아주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몸부림 아닙니까? 이 분노한 시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태극기 민심은 정치적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이 창당은 태극기 민심의 한 방향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 죽을 때까지 이 나라 바로 서는 것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 그 결기가 지금 충천한 그런 게 바로 태극기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 시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다양한 그 직업과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조중동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를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이 개헌 세력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 판국에 이 보수 진영에서도 조중동 따라서 차악을 선택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해도 저는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전략적 투표를 하든 말든 그건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텐데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보수 진영의 그래도 리더라고 할 만한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참 안쓰럽습니다. 여태 그 후보를 비판해 오다가 이제 와서 전략적 선택이니 뭐 차악이니 운운하면서 안철수 곧 박지원 세력을 밀자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추해 보입니다. 조중동이 볼 때 그리고 좌파들이 볼 때도 이거 참으로 좀 비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소위 보수의 리더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은 민망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새누리당 창당은 대성황 속에 끝났습니다. 기대도 큽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사실 너무 슬픕니다. 지금 이 진성 보수 애국 시민들이 다짐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처럼 가슴으로 우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치와 정체성을 갖고 단합해야 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힘을 축적하는 것, 이것은 창당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관계없이 보수 세력 모두의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초반의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길게 보고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이 자유한국당의 애매한 정체성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분들이라면 정말 양심과 그리고 상식을 가진 가치관이 분명한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그 당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